2025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친암호화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환호하면서 엄청난 상승장을 기대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시장은 완전히 정반대로 급락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호재가 나왔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서 카르다노의 창업자 찰스 호스킨슨이 아주 절묘한 경고를 하나 던졌습니다. 큰형이 너무 세게 껴안으면 갈비뼈가 부러진다. 오늘은 바로 이 지점, 정부의 이 뜨거운 지지가 어떻게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이 당신의 투자 전략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깊이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의 시작 전부터 짚어봐야겠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달러에 대한 사기라고 맹비난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랬던 그가 2025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정말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였죠. 암호화폐를 이제 정식 자산군으로 인정하겠다. 그리고 블록체인 혁신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는 신호를 아주 강력하게 보냈습니다. 목표는 딱 하나, 미국을 글로벌 디지털 금융의 리더로 만들겠다. 이거였고요. 당연히 2025년 초 시장은 엄청난 기대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극적인 태세 전환?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게 정말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어떤 확신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다른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술력 신, 경제 리더십 이걸 내세웠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특히 최고 지도자가 특정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입장을 바꾸는 건 사실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동기가 작용했다고 봅니다. 첫째는 표고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젊은 층 유권자들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떠올랐죠. 그리고 둘째는 경제 패권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중국 같은 경쟁국에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필요성이 훨씬 더 큰 동력이었던 셈이죠. 결국 순수한 기술적 지지라기보다는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 강력한 동기가 있었으니까 정책의 속도나 강도도 상상 이상으로 강했던 거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속도와 강도가 시장의 필요 이상의 낙관론, 뭐랄까 좀 건강하지 않은 과열을 불러일으킨 첫 번째 단추였던 겁니다. 시장이 스스로 성장할 시간을 주지 않고 외부에서 너무 강한 힘으로 밀어붙인 거죠. 그 대목에서 바로 찰스 호스킨슨의 경고, 큰형이 너무 세게 껴안으면 갈비뼈가 부러진다는 말이 나오는군요. 정말 강렬하고 직관적인 비유입니다. 정책의 방향 자체는 좋았을지 몰라도 그 방식이 문제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호스킨슨의 주장은 정부의 개입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방식과 정도를 지적하는 거죠. 시장, 특히 암호화폐처럼 새로운 생태계는 스스로 성장하고 조정하는 자연스러운 주기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단단해지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라는 이 거대한 외부 요인이 인위적으로 그것도 아주 급격하게 이 흐름을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스스로 걷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부모가 넘어질까 봐 계속 손을 꽉 잡고 막 끌어주니까 오히려 제대로 걷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런 이치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호스킨스는 바로 이 인위적인 개입이 시장이 지난 10여 년간 유지해온 비트코인 반감기 기반의 4년 주기를 왜곡시켰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이클 왜곡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4년 주기에 대해서 잠시만 짚고 넘어가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약 4년마다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기점으로 반복되는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반감기 이후에 자산이 조용히 축적되는 시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강한 상승장이 오고 정점을 찍은 뒤에 조정기에 들어가는 비교적 규칙적인 흐름이었죠. 그런데 2025년에는 이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왜 깨졌을까요? 바로 그 정책이 만들어낸 과도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본래 사이클대로라면 2025년은 차분하게 에너지를 축적해야 할 시기였어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정부 정책이라는 이 강력한 신호 하나만 믿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비정상적인 매수에 나선 겁니다. 산업 전체에 불필요한 과열,
그러니까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하죠. 그게 퍼졌고 이건 자연스러운 사이클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넘어선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요. 과거랑은 달리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이라는 변수는 이건 이전 사이클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 아니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많았거든요. 물론 그 추적이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핵심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 자체에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정부의 인정은 분명 거대한 펀더멘털의 변화죠. 하지만 문제는 시장의 성숙도가 그 정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가격은 정부 발표만으로 하루아침에 뛸 수 있지만 그 가격을 뒷받침할 기술 발전이나 사용자 기반 확대, 실제 사용 사례 같은 것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 가격이 가치를 너무 멀리 앞질러서 달려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고속도로는 쫙 깔렸는데 정작 그 위를 달려야 할 자동차, 그러니까 기술이나 생태계는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시장의 펀다멘털이나 기술적 성숙도가 아니라 오로지 정치적 신호가 시장을 움직이는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클 왜곡의 실체라고 할 수 있죠. 그 결과가 바로 2025년 11월의 시장 급락으로 나타났군요. 비트코인 가격이 92,000달러 선까지 밀렸고 이더리움, XRP, 특히 솔라나 같은 주요 코인들이 일제히 무너졌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투자자들은 정말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니 정부가 밀어준다는데 왜 떨어지는 거지? 하고 말이죠. 바로 그 혼란이 왜곡된 사이클의 붕괴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쌓아 올린 가격은 기초가 부실한 모래성 같은 거거든요. 새로운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죠. 그 기대감이 한계에 부딪히니까 작은 악재에도 거품이 꺼지면서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정부 지원은 무조건 상승이다라는 이 단순한 공식이 현실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운 셈이죠. 듣고 보니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이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시장의 복잡성을 너무 단순하게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 정책이 놓친 핵심은 결국 균형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암호화폐를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하려는 시도 자체는 장기적으로 산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과 속도였던 거죠. 시장이 소화할 시간을 주지 않고 마치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너무 강한 드라이브를 건 것이 패착입니다. 단기적인 부양 효과에만 너무 집중하다가 시장이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자생력을 오히려 해치는 결과를 낳은 거군요. 맞습니다. 정책과 시장 사이의 그 묘묘한 줄다리기에서 균형을 잡는 데 실패한 겁니다. 시장은 정치적 의도대로만 움직이는 체스말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죠. 2025년의 시장은 트럼프의 그 뜨거운 열정과 시장의 차가운 현실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시장으로부터 이런 차가운 반응을 확연한 미국 정부가 다음 단계로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겠네요. 그렇죠.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겁니다. 화려한 발표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거나 기술 개발을 위한 샌드박스를 지원하는 이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의 경우겠군요.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더 강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시나리오 말이죠. 만약 후자의 길을 간다면 시장의 변동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다시 급등할 수 있겠지만 더 큰 거품과 붕괴로 이어질 위험도 함께 커지는 거죠. 이번에 왜곡된 사이클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이어질 다음 주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질문이 되겠네요. 이미 패턴이 한번 깨졌는데 예전의 규칙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마 앞으로 몇 년간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겁니다. 한번 망가진 사이클은 쉽게 복구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투자자들은 이제 과거의 데이터만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졌고 정부 정책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훨씬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만 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한 단계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논의를 종합해보면 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은 결코 만능 해결책이 아닌 양날의 검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정확합니다. 호스킨슨의 메시지도 결국 그 균형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정부가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도우려고 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장 생태계가 스스로 길을 찾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정부는 넘어지지 않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조력자 역할에 머무르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정부와 이 탈중앙화된 시장의 이상적인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시장의 건강한 생태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정확히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